여러분, 잠깐 상상해 보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장기 이식을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장이 망가졌는데 맞는 기증자가 없어서, 간이 더 이상 기능을 못하는데 순서가 돌아오지 않아서 그냥 기다리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기다림 속에서 세상을 떠나기도 해요. 그런데 만약 병원에서 환자분 본인의 세포로 장기를 새로 프린트해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시대가 온다면 어떨까요? 공상과학 영화 이야기처럼 들리겠지만 지금 이 기술은 실제로 존재하고 생각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3D 바이오 프린팅이라는 기술이 무엇인지, 지금 어디까지 왔는지, 그리고 언제쯤 실제로 우리 삶에 들어올 수 있는지를 처음 들어보는 분도 이해할 수 있게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세계를 선도하는 기업들의 기술도 살펴보고 한국 기업 이야기도 빠짐없이 담았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이 기술이 왜 지금 주목받는지, 그리고 우리 삶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감이 딱 잡히실 거예요. 먼저 3D 바이오 프린팅이 뭔지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3D 프린터는 플라스틱이나 금속 같은 재료를 녹여서 층층이 쌓아 물건을 만들죠. 그런데 3D 바이오 프린팅은 그 재료 자리에 살아있는 세포를 쓰는 겁니다. 이 세포와 생체 재료를 섞어서 만든 특수한 잉크를 바이오 잉크라고 부르는데요. 이 바이오 잉크를 마치 프린터가 글자를 찍어내듯 층층이 쌓아 올리면 피부가 되고 혈관이 되고 언젠가는 심장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 3D 프린터와 결정적으로 다른 점은 완성된 결과물 안에 살아있는 세포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굳어있는 조형물이 아니라 실제로 숨을 쉬고 기능하는 생체 조직을 만드는 게 목표인 겁니다. 바이오 잉크를 좀 더 쉽게 설명하자면 쿠키 반죽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밀가루 반죽에 초콜릿 칩을 넣듯이 생체에 맞는 재료인 콜라겐이나 알긴산염 같은 성분에 살아있는 세포를 섞어요. 이 반죽이 굳어가면서 세포들이 그 안에서 자리를 잡고 서로 연결되고 결국 하나의 조직이 되는 겁니다. 최근에는 더 정교한 방법도 나왔는데요. 이식할 장기를 아예 분해해서 단백질 성분만 뽑아낸 뒤 그것으로 바이오 잉크를 만드는 방식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간에는 간 성분으로 만든 잉크를, 각막에는 각막 성분으로 만든 잉크를 쓸 수 있어서 훨씬 더 실제 장기에 가까운 결과물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보겠습니다. 이 기술의 역사는 생각보다 길어요. 2008년 일본 도야마 대학교의 나카무라 교수가 일반 잉크젯 프린터 원리를 응용해 세계 최초의 3D 바이오 프린터를 만들었습니다. 잉크 카트리지 자리에 세포를 넣고 종이 대신 생체 재료에 찍어내는 방식이었어요. 그리고 2013년 미국 오가노보라는 회사가 수만 개의 세포로 이루어진 1cm짜리 인공간 조직 제작에 성공했습니다. 이 인공간은 실제로 약의 독성을 시험하는 데 사용됐어요. 동물 실험을 대체하는 플랫폼이 생긴 거죠. 그로부터 3년 뒤인 2016년에는 중국 기업이 줄기세포로 만든 인공혈관을 원숭이에게 이식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인간과 가장 유사한 영장류에서 처음 성공한 사례였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극적인 성과는 2019년에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텔아비브 대학교 연구팀이 세계 최초로 단순한 조직 덩어리가 아니라 세포와 혈관, 그리고 심실까지 모두 갖춘 체리 크기의 인공심장을 3D 프린팅하는 데 성공한 겁니다. 체리 크기라고 하면 작다고 느낄 수 있지만 혈관과 방이 전부 있는 심장 구조를 세포 수준에서 인수했다는 것 자체가 경이로운 일이에요. 2023년에는 더 나아가서 3D 프린팅으로 만든 뇌세포 조직을 실제 쥐의 뇌에 이식했더니 기존 신경세포와 신호를 주고받는, 즉 기능적으로 통합되는 결과가 확인됐습니다. 같은 해에 3D 프린팅 인공심장이 무려 3개월간 지속적으로 박동하는데 성공했다는 연구 결과도 발표됐습니다. 여기서 잠깐 짚고 넘어가야 할 핵심이 있어요. 바로 면역 거부 반응 문제입니다. 우리 몸은 굉장히 똑똑한 방어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서 외부에서 들어온 이물질을 발견하면 강하게 공격합니다. 다른 사람의 장기를 이식받으면 우리 몸이 그 장기를 적으로 인식하고 공격하는 거죠. 그래서 장기 이식 환자들은 평생 면역 억제제를 먹어야 해요. 면역을 일부러 약하게 만들어서 거부 반응을 막는 건데 이게 다시 다른 감염이나 부작용을 불러오는 악순환이 됩니다. 그런데 3D 바이오 프린팅은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환자 본인의 세포를 채취해서 그걸로 장기를 프린팅하면 우리 몸이 그 장기를 이물질로 인식하지 않아요.
처음부터 내 세포로 만들었으니까요. 면역 거부 반응이 없거나 극도로 줄어드는 겁니다. 또 3D 바이오 프린팅 장기는 단순히 이식에만 쓰이는 게 아닙니다. 신약 개발에서 어떤 약이 간의 독성을 일으키는지 확인하는 실험을 보통 동물이나 인간을 대상으로 진행하는데, 인공으로 만든 간 조직의 약을 시험하면 그 과정을 훨씬 안전하고 윤리적으로 대체할 수 있게 됩니다. 암 치료 약물이 어떤 환자에게 효과적인지 사전에 그 환자의 세포로 만든 미니 장기에서 테스트해 볼 수도 있어요. 이게 바로 맞춤형 의료의 시작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기술은 어디쯤 와 있을까요? 정직하게 말씀드리면 모든 장기를 뚝딱 프린트하는 시대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단계별로 보면 이야기가 달라져요. 피부, 연골, 혈관 같은 비교적 구조가 단순한 조직은 이미 상용화 초기 단계에 진입해 있습니다. 뼈를 지지해주는 구조물이나 맞춤형 임플란트 같은 건 이미 병원에서 쓰이고 있고요. 2024년에서 2027년 사이가 바로 이 단순 조직들이 시장에 본격적으로 자리 잡는 시기로 전망됩니다. 그 다음 단계는 혈관 네트워크를 포함한 두꺼운 조직들인데요. 심장 패치나 간 조각처럼 실제 장기 기능 일부를 대체하는 조직들이 2027년에서 2030년 사이에 임상 단계를 통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심장처럼 완전한 기능을 가진 장기는 2030년에서 2035년 이후를 목표로 연구가 진행 중입니다. 쉽게 정리하면 지금 당장 피부 조직이나 연골은 출시 임박, 기능성 내부 장기는 개발 중, 완전한 심장이나 신장 이식은 장기 프로젝트 단계인 겁니다. 경제 분석가들은 장기 생산 비용이 2045년쯤이면 5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6천만 원 이하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요. 이 분야를 선도하는 기업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스웨덴의 비코, 예디름 셀링크는 세계 최초로 상업용 바이오 잉크를 만든 회사입니다. 지금은 바이오엑스6 같은 정교한 바이오 프린터 장비와 함께 수백 가지의 바이오 잉크를 공급하며 이 분야의 인프라를 담당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잉크와 프린터를 모두 파는 회사입니다. 미국의 3D 시스템즈는 인쇄 후 관류라는 뜻의 프린트 투 퍼퓨전 기술로 마이크론, 즉 머리카락 두께의 100분의 1 수준의 미세한 혈관 구조를 빠르게 출력하는 데 특화돼 있어요. 이 회사는 인공 폐 개발로 유명한 유나이티드 테라피틱스와 함께 인공 장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의 에스펙트 바이오시스템즈는 마이크로 유체 기술을 활용합니다. 미세한 유체 흐름을 이용해 세포를 정확한 위치에 배치하는 방식인데요. 이 회사는 인슐린을 분비하는 인공 췌장 조직의 임상시험을 진행 중입니다. 당뇨병 환자들에게는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기술이에요. 미국의 프리사이스 바이오는 각막 조직 프린팅에 집중하는데, 각막은 혈관이 없어서 비교적 구현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실명 위기의 환자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기술로 주목받고 있어요. 그리고 미국 스타트업 프린트비오는 AI 인공지능을 바이오 프린팅에 접목한 GM 프린트 플랫폼을 개발했는데, 인공지능이 경로를 계획해서 1분에 1000만 개 이상의 세포를 정확하게 배치할 수 있는 속도와 정밀도를 구현했습니다. 식품의약국 기준의 생산 환경에서 운영되는 치료용 장비예요. 한국도 이 분야에서 무시 못할 존재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 로킷헬스케어는 3D 프린팅 인공 피부 오가노이드 에피템2의 상용화를 2025년 9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오가노이드는 실제 장기와 유사한 구조를 갖춘 미니 장기를 의미하는데요. 이 회사는 글로벌 시장 조사 기관들이 꼽는 주요 바이오 프린팅 기업 리스트에 한국 기업으로는 유일하게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또한 포스텍, 포항공과대학교의 조동우 교수 연구팀은 세계 최초로 3D 세포 프린팅 기술로 인공 근육을 제작하는 성과를 내며 학계에서 인정받고 있어요. 아시아 태평양 지역 전체로 봤을 때 이 시장은 연평균 23.5%라는 매우 빠른 속도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유럽이나 북미보다 훨씬 빠른 속도예요. 그만큼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들이 따라잡을 수 있는 기회의 창이 열려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특히 삼성, SK그룹 등 대기업의 바이오 계열사들이 이 분야에 진입할 가능성에 업계가 주목하고 있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입니다. 아직 넘어야 할 산이 있다. 물론 아직 해결되지 않은 과제도 솔직하게 말씀드려야 합니다. 가장 큰 기술적 벽은 혈관화 문제입니다. 두꺼운 장기 조직 안에는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는 아주 가느다란 혈관이 촘촘하게 뻗어 있는데요.
이 미세혈관 네트워크를 프린팅으로 구현하는 것이 아직 완벽하지 않아요. 지금 만들어지는 구조체들은 대부분 30일, 즉, 한 달 이상의 세포 생존율을 안정적으로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꺼운 조직에서 가운데 있는 세포까지 산소가 제때 공급되지 않으면 세포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 도전은 신경통합 문제입니다. 장기가 몸속에서 제대로 기능하려면 신경과도 연결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도 아직 연구 중에 있어요. 규제 측면도 빠질 수 없습니다. 현재 미국, 유럽, 한국 등 어느 나라도 바이오 프린팅 장기에 대한 포괄적인 승인 기준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기술이 너무 빠르게 발전해서 규제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거죠. 이 세 가지, 즉 혈관화 기술, 신경통합, 그리고 규제 기준 마련이 완전한 인공장기의 임상 적용을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할 산입니다. 하지만 연구자들은 낙관적입니다. AI와 재료공학의 발전이 이 문제들을 예상보다 빨리 풀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모든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3D 바이오 프린팅은 단순히 신기한 기술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도 장기 이식을 기다리다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인류 역사에서 손꼽힐 혁신입니다. 피부와 연골은 지금 당장 병원 문을 두드릴 수 있는 수준까지 왔고 10년 안에 기능성 내부 장기 이식이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 규모는 2026년을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확대되어 2033년에는 84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1조 원 규모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약회사들은 이미 신약 개발에 이 기술을 활용하고 있고 맞춤형 의료라는 패러다임 자체가 이 기술로 인해 현실화되고 있어요. 한국은 로킷 헬스케어와 포스텍 연구팀을 중심으로 이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는 위치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시장이 가장 빠른 성장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지금이 투자와 연구개발의 골든타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기술의 발전은 의료계에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재료공학, 인공지능, 생명과학, 로보틱스가 하나로 합쳐지는 최첨단 융합 기술의 결정체이기 때문에 반도체나 AI 못지않게 미래 산업 지형을 바꿀 핵심 기술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마치면서 딱 한 문장으로 정리하겠습니다. 3D 바이오 프린팅은 더 이상 공상과학이 아니라 지금 이미 시작된 의료혁명입니다. 피부 조직은 지금, 기능성 내부 장기는 10년 안에, 그리고 완전한 장기 이식은 2035년 이후를 바라보며 이 기술은 조용하지만 빠르게 현실 속으로 걸어 들어오고 있어요. 여러분이 살아있는 동안 실제로 경험하게 될 기술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